안녕하세요. 서울 여의도에 있는 RS 다나 재활의학과에서 저희 채널을 응원해주고 있습니다. 정성어린 격려와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작품 만나보실까요? 얼어 죽은 모나리자, 최만식. 농투성이의 딸 자식이 별수가 있나? 얼굴이 반반한 게 불행이지. 올해는 윤달이 들어 철이 이르다면서 동지가 내일 모레인데 대설추위를 하느라고 며칠 득 춥더니 날은 도로 풀려 푸근한 게 해동하는 봄 3월 같다. 일기가 막지가 못하고 연일 끄무레하니 흐린 채 이따금 비를 뿌리곤 하는 것까지 봄날 하듯 한다. 오늘은 해는 떴는지 말았는지 어설프게 찌푸렸던 날이 낮대가 겨운둥 마는둥 하더니 그대로 더럭 저물어 버린다. 언덕배기 밭 가운데 외따로 토담집을 반길만 되게 햇집으로 울타리한 마당에서는 오목이네가 떡방아를 빻기에 정신이 없이 바쁘다. 콩콩콩콩. 단조롭기는 하되 졸리지 아니하고 갇히서 마음이 급해지게 야무진 절구소리가 또 어떻게 들으면 훨씬 한가롭기도 하다. 오목이네의 이마에서는 빚어진 땀방울이 볕에 그은 죽은 게 새까만 얼굴로 흘러내리다가 구정물이 되어 그대로 절구 속 떡가루로 떨어진다. 떡이 소금을 두지 아니해도 찝찝할 것 같다. 시시하면서 찢느라고 침도 튀어 들어간다. 쉿하고 콩하니 내려찍고는 이어 허리를 펴면서 절구대를 들어올리노라면 때에 전 당목저고리 앞선 밑으로 시들어 빠진 왼편 젖통이 델롱 내다 보인다. 젖도 광대뼈가 툭 붉어지고 코가 펑퍼짐하니 궁상스러운 데다가 겉늙은 얼굴처럼 시들어 빠졌다. 기름이 한창 오를 여인네 40에 그러나 농군의 아내는 중성이 되어버린다. 여복에 머리 얹지 아니했으면 누가 여자라고 볼 사람은 없다. 콩콩콩콩 오르내리는 절구대는 바쁘다. 그래도 아직도 2번은 더 쳐야지 무거리가 아깝다. 절구통 옆으로는 그새 찧어서 쳐놓은 떡가루가 하얗게 큰 함지로 가득 담겨 있다. 떡가루를 뒤집어 쓴 채가 절구에 울려 함지전에서 위태하게 달랑거린다. 절구통 가로 땅바닥에는 잔놈 굵은 놈 떡가루가 아끼듯 살살 뿌려져 있다. 쌀 한 알갱이 떡가루 한낱도 새로워하는 규모지만 절구대 끝에서 튀기도 하고 채로 칠 때 날리기도 해서 하는 수 없이 그만큼씩은 번번이 허시를 하게 된다. 해는 더럭더럭 저물어만 간다. 들판 건너 앞마을에서 저녁 연기가 하나씩 둘씩 가느다랗게 솟아오르고 바로 언덕 밑 대밭집의 대숲에는 잘새가 날아들어 요란스럽게 지저귄다. 이제는 저녁은 갈데없이 저물었다. 오목이네는 남편이 들에 나갔다가 잔뜩 시장에서 돌아올 텐데 냉큼 밥상을 갖다 주지 못할 것이 민망도 하거니와 성미가 사나운 남편이 시장한 화풀이로 한바탕 푸념을 할 터. 더군다나 날이 이래서 내일은 장이 깨어지기 쉬우니 떡은 그만두라고 하는 것을 우겨서 기어코 떡방아를 시작했으니 그랬다고 오금을 박을 터. 그래 옥신각신하다가 저녁도 먹지 아니하고 동리의 쇠죽방으로 휙 나가버릴 테니 이 일을 어쩌나 싶어서 정신이 없고 떡방아는 그냥 건성으로 찧어진다. 이렇듯 일이 사문 몰려 각다분할 때면 그녀는 딸 오목이 일이 절로 안타까워 속이 상하곤 했다. 눈만 그렇게 멀지 아니했으면 왜 이다지 혼자서 쪼들 일이야? 작년 초가을까지도 조석이며 바느질을 다 저 혼자 맡아서 해치우고 그러고도 낮으로는 들일이며 밤으로는 가만히 치기 신삼기 또 장 안 날이면 떡방아까지 거들어주곤 했었는데 그 원수의 눈이 멀고 난 뒤로는
이렇게 혼자만 혀가 나오게 몰려 지내니 그래 안타깝고 그래 속이 상하는 것이요. 그런 때면 생트집이라도 잡아서 입으로 넘어 애꿎이 화풀이를 후련히 하고 싶어지기도 한다. 오모가 그는 성미가 나는 대로 생각할 겨를도 없이 절구지를 멈추고 서서 방으로 대고 버럭 소리를 질렀다. 있는 양식에 물도 다 길어다 두었겠다. 계집애가 나이 18살에 눈이 안 보이기로서니 밥 한 끼 지어보지 못하랴. 어서 나와서 쌀도 씻고 불도 지피고 할 것이지 저녁이 이렇게 저무는데 아기똥하고 방구석에 처박혀 앉았기만 하느냐고 여지없이 지천을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볼품사납게 버럭질러 부르는 소리에 그녀는 도리어 자기가 놀랐다. 눈먼 딸 자식이 무슨 죄가 있다고. 그것도 따지자면 어미아비의 죄지 벤의 병신이 아니오. 작년 여름까지도 멀쩡하던 눈이 아프다는 것을 늦잡돌이에서 필경 멀고 말았으니 가난한 탓이오. 어미아비의 죄인걸. 그나마도 다른 자식이 있는 바도 아니오. 그야말로 눈먼 딸 자식 그것 하나뿐인 것을 갖다가 부려먹지 못해서 아등바등하며 화풀이를 하려 드는 어미의 심정이 몹시 불측스러워서 그래 당장 뉘우치는 마음이 들었다. 오목이는 어두컴컴한 방 안에서 넓적다리를 걷어올리고 앉아 신총을 비이고 있었다. 어두운 방 안에서 눈 감은 처녀의 뚜렷한 얼굴과 걷어올린 넓적다리는 유난스럽게 희다. 방은 방이 아니라 인간이 실족을 해서 돼지우리에 빠진 양이다. 벽은 벌 흙에다가 신문지를 그대로 바른 것이 검누렇게 퇴색이 되고 군데군데 찢어져 흙이 비어져 나온다. 북쪽 벽이 몸뚱이 하나 들락날락 할 만하게 뚫리고 거기는 신용이 남아 백지를 발랐다. 잘못하면 선실의 창으로 보겠다. 앞쪽으로 문고를 박는 흉내만 내고 진짬 죽창이 빗두름하게 달려있다. 방바닥에는 낡은 갈자리, 그나마 운목은 거적이다. 아랫목 한편 구석으로 가마니 쪽을 둘러앉힌 것은 이 방에서 쾌쾌한 냄새가 나는 청국장 시루다. 그것이 아니라도 잘 사는 사람 집에 돼지우리 셈밖에 안 되는 이 방에서 악취가 나지 아니할 리야 없지만 운목으로는 가마니 틀을 비롯해서 배의 헝겊으로 깨어진 자국을 바른 독도 있고 누더기 이불을 올려놓은 괴짝도 있다. 괴짝은 색종이로 바르고 그 위에는 18살 처녀의 눈 떴을 때의 마음 씌었던 듯이 무색 그림이 두어 쪽 붙어 있다. 집신삼을 집신총, 집신 삼아놓은 것이 제가끔 제멋대로 그득한 집북더기와 한 가지로 널려져 있다. 이 속에서 눈 감은 처녀 오목이는 걷어올린 넓적다리에다 집태를 대고 족족 신총을 비고 있는 참이다. 루소가 살았더라면 보여주고 싶은 한 장면이다. 오목이는 신총을 비면서 그것은 손끝에 익어난 일이라 정신을 들일 것도 없고 감은 눈으로 고요한 세상을 보느라고 자지러진 어머니가 콩콩 떡방아를 찢는 절구소리도 아득히 먼 세상의 일로 귓결에 들리고 해가 저무는 것도 몰랐었다. 그녀는 눈이 먼 뒤로부터는 언제고 그렇게 지낸다. 날이 새고 해가 저물고 밖에서 어머니 아버지가 일을 하고 하는 것을 유념하면 다 알 수는 있다. 그러나 그런 것을 알아차리고 염량을 해도 눈이 먼 오목이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러니까 그는 차라리 곰곰이 앉아서 신총이나 비이고 신이나 삼고 하면서 감은 눈으로만 보이는 고요한 세상, 그 중에도 지나간 해 가을 처녀의 마음이 싹 트면서 바로 만나던 한 사람 총각이 영상을 둘러싸고 가추가추 벌어지는 꿈 아닌 꿈의 세상을 두루두루 헤매느라고 거의 넋을 놓다시피 한다. 그러나 그렇게 즐거운 명상을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다시 저 끝에서 이 끝까지 되풀이하고 나면 그녀는 호호하고 절로 한숨을 쉬고라야 만다.
그 명상의 세상이 눈이 멀고 난 시방 자기에게는 부러운 남의 일 같아서 눈먼 한을 그처럼 한숨으로 힘없이 자탄하는 것이다. 역정이나 부르는 어머니의 목소리에 오목이는 정신이 들었다. 그녀는 나른하게 응 대답을 하고 신총 빈 것을 한 줌 주먹에 쥔 채 더듬더듬 앞문을 열었다. 왜 또 어머니가 역정이 나셨을까? 바람 기운이며 대숲의 새소리가 어쩐지 날이 저문 줄을 오목이도 알았다. 아마 떡방하는 바쁜데 날이 저물기는 하고 하니까 그래 어머니가 그러시나 보다. 그런 줄 알았더라면 하나 못하나 거들어 드릴걸. 오목이는 이렇게 뉘우치면서 문지방을 잡고 일어섰다. 방문 앞이 마루도 없이 바로 토방이요. 그 밑이 연달아 마당이다. 오목이는 대답을 하고 나가도 아까 그렇게 버럭 소리를 질러 부르던 어머니가 아무 말도 없으니까 아마 단단히 역정이 나셨나 보다 생각하고 그래서 주춤주춤하다가 어머니 날 불렀어? 하고 되불러 보았다. 본시 타고난 것이지만 약간 떨리는 듯한 소리가 가늘기까지 해서 자지러지게 애조롭다. 눈은 눈알에 허옇게 백태가 덮이고 동작계로 시뻘건 발이 서서 그것이 남보기에 얼마나 흉어우랴 싶어서 일부러 육장 그렇게 감고 있는 것이다. 그래 눈을 감기는 했어도 눈알이 상해서 움푹 패어 들어간 다른 장님들 같이 그렇지는 아니하였다. 얼굴은 이름처럼 오목오목하니 애티가 나고 귀염성스럽다. 그러나 양초같이 흰 얼굴에 눈을 막 감고 있으니까 어디라 없이 속세 사람이 아니어 보인다. 오목이네는 그러지 아니해도 벌써 뉘우치는 마음이 들었는데 딸의 목소리가 들리고 이어 더듬더듬 기다시피 나서서 혹시 지천이나 들을까봐 놀란 비둘기처럼 조심하는 것이 그만 눈물이 나게 애처로웠다. 그녀는 얼른 목소리를 부드럽혀 딴 말로 둘러댄다. 오냐 나오지 말어라. 나는 짝소리도 없길래 불러보았지야. 신총 비고 있었냐. 오목이는 어머니의 속을 알아차렸다. 그러나 어머니가 무엇 일을 시키려다가도 또 나무람을 하려다가도 차마 불쌍해서 못하고 언제나 목소리 부드럽게 상냥히 구는 것이 도리어 슬프고 마음이 무거웠다. 차라리 그녀는 어머니가 그런 눈이 멀지 아니했을 때처럼 함부로 덤부로 일도 시키고 나무랄 때는 나무람도 하고 했으면 저기 마음이 가벼울 것 같았다. 오목이네는 절구에서 떡가루를 꺼내어 체에다 찰칵찰칵 치고 있다. 오목이는 잠시 우두커니 문지방을 잡고 서서 잠잠히 있다가 어머니 하고 부른다. 오냐. 어머니의 목소리는 더욱 부드럽다. 내가 밥할까? 아서라, 네가 어떻게 밥을 한다고 그러냐. 인제는 거진 다 되었으니께 그만두고 들어가거라. 어머니는 이렇게 반색을 해서 다독거리듯 말린다. 그러다가 그래도 미진해서 너 배고프냐? 하고 묻는다. 아니. 오목이는 제가 시장한 것보다 저녁이 저물고 하니까 민망해서 그리하는 것이다. 그러나 막상 배가 고프지 않으냐는 말을 듣고 보니 잊었던 시장기가 다시 들기도 했다. 아침은 좁쌀이 반도 더 섞인 것을 일찍이 먹고 점심을 먹지 아니하니까 언제든지 저녁 되면 시장은 하다. 오목이는 시장할 뿐 아니라 오늘은 어쩐지 속이 궁금해서 무엇 맛있는 것이 먹고 싶었다. 김장이라고 흉내만 낸 갈잎처럼 뻣뻣하고 씁쓸한 김치에 청국장 한 뚝배기가 언제나 변찮고 밥상에 오르는 이 집의 반찬이다. 오목이는 먹고 싶은 것을 이것저것 생각해 보았다. 생각해 보니 퍽 많다. 어려서 환갑잔치집에 어머니를 따라갔다가 얻어먹은 갈비도 먹고 싶고 작년 가을에
아버지가 장에 갔다가 사다 주어서 날로 기름 소금에 찍어 먹던 양도 먹고 싶고, 그러다가 제육 둘림이 선연히 보이면서 와랑 먹고 싶어 군침이 꿀꺽 넘어갔다. 돼지고기를, 그놈 맛있는 김치를 숭숭 썰어놓고 밀가루를 살짝 두어 복복 주물러서 바글바글 지져놓고 뜨끈뜨끈한 채로 밥을 먹었으면, 이렇게 생각하다가 또 침을 꿀꺽 삼켰다. 어머니. 오목이는 어머니를 불러놓고도 차마 말이 나오지 아니해서 주저를 한다. 오목이네는 딸이 무슨 말을 할 듯이 기나게 부르고도 말을 안 하니까 왜 그러냐? 응? 하고 재차 부른다. 내일 저 장에 가거든. 오목이는 더듬기만 한다. 오냐? 뭐 사다 주래? 응, 아니 내 신 팔거든. 저 아버지더러. 너 신판 것은 잘 모아두어야지 써서 쓰겄냐. 내가 떡 판 돈으로 사다 줄게. 말아요 봐라. 무엇 사다 주래? 아니, 내 심판 돈으로 사. 돼지고기 다 떠넣지만. 겨우 돼지고기라는 말을 해놓고 오목이는 무색해서 해죽 웃는다. 오목이네도 딸을 바라다 보고 혼자 웃는다. 오냐? 사다 주마. 돼지고기가 먹고 싶었냐? 응, 그렇지만 김치가 있어야지. 둘림하여 먹게. 오냐? 내가 내일 장에 갔다 오면서 돼지고기 사고 또 김치도 맛있는 놈 조금 얻어와서 둘림해 주마. 원은이 아무리 어려워도 지름길을 한번 사다가 먹으려던 참인디 잘 되었다. 한 양어치만 사다가 네 아버지랑 같이 먹자. 오목이는 제육 둘림 먹을 것을 생각하면서 침을 또 삼켰다. 그리고 그러자면 집신을 한 켤레라도 어서 더 삼아야겠는데, 그렇지만 날이 흐렸다더니 어떨까 해서 걱정이 되었다. 날이 괜찮을까, 어머니? 글씨, 원 나도 혼자 시벙허느니 그 걱정이다마는. 오목이네는 치고 난 무거리를 절구에 붓고 다시 절구떼질을 시작한다. 그때 사리문께서 햄 하는 밭은 기침 소리가 들려 오목이는 얼른 문을 닫고 들어갔다. 금추리라고 하는 앞마을 총각이다. 다른 사람 같으면 벌써 신용이 남아 장가를 가서 자식개나 낳고 착실히 살림에 매달려 있을 나이인데 23살이라도 아직 총각이다. 총각이로돼 말썽이 이만저만치 않은 총각이다. 그도 그럴 것이 18살 되던 해에 집을 나가더니 5년이나 타관으로 돌아다니다가 작년 가을에 도로 굴러 들어왔기 때문에 언제 장가를 들고 할 겨를이 없었다. 그 5년 동안 한 1년은 부산에서 방직 공장에를 다녔고, 그러다가 어떻게 밀항을 해서 오사카로 건너가 다시 방직 공장에 다녔다. 제 말에는 매삭 60원씩을 받았네, 70원씩을 받았네 했지만 4년 있다가 오면서 단돈 10원도 모아가지고 오지 못했고, 올 때 입고 온 하이칼라 양복도 며칠 안이해서 읍내 면석이한테 5원을 받고 팔아버렸다. 그리고 고향과 부모가 그리워서 잠깐 다니러 왔으니까 이제 곧 도로 간다고는 하면서 가는 기맥도 없고, 그저 집에 붙어서 하기 싫은 농사일을 마지못해 거들어주고 있는 참이다. 집안의 농사일은 마지못해서 거들어주지 노상 번둥거리고 돌아다닌다. 어찌해서 마음이 내켜 품깨나 팔면 품삯을 받은 돈으로 노름을 한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짓이 거상에 벗어날 뿐 아니라 차림새도 눈에 벗어난다. 오사카에 있을 때 입던 것인지 여름이면 정강이 나오는 육가다를 걸치고 돌아다니고, 봄, 가을, 겨울이면 역시 오사카 공장 시절의 물림인 골덴복을 입고 육장 지낸다. 머리는 밀기름으로 빤지르르하게 갈라붙인다. 그래 처음 그가 동리에 돌아와
그렇게 눈에 벗어나게 하고 다닐 때는 동리 사람이 손가락질도 하고 덜어는 연갑들이 맞대놓고 빈정거리기도 했는데, 그러다가 달려들어 욕을 하고 그래서 싸움이 되고 했기 때문에 지금은 그를 가외 사람으로 돌려버리지 상관을 아니하게 되었다. 그러나 동리에 관연한 계집아이들은 그렇지 아니했다. 본래 생김새도 야불야불 예쁘장스럽고 웃을 때면 눈초리가 먼저 웃는 것이라든지, 또 동리 계집아이들로 보면 양복까지 입고 대처바람을 쏘였다는 부러운 이력이며, 더욱이 걔들은 평생 들어보지도 못하는 창가 술이야 눈물인가라는 것, 또 뭐 강남달이 밝아서 임과 놀던 곳, 이런 것을 간드러진 목소리로 부르고 지나가면 그 애들은 금시로 가슴이 두근두근해지고 우르르 달려가서 울타리 구멍으로 내다보고, 이래서 옛날 같으면 귀공자다운 추앙을 소리 없이 받고 있었다. 그래, 벌써 계집애를 두엇이나 탈을 내주었는데 오목이도 작년 가을에 그 손에 걸렸을 것을 눈이 멀고 그 때문에 꾹 들어앉아 있느라고 겨우 면한 셈이다. 오늘 금추리가 오목이네 집에 오는 것은 오목이 아버지 두성이한테 품을 살려고 온 것이다. 그는 오면서 반길밖에 안 되는 집 울타리 너머로 오목이를 자세히 보았다. 보고 그는 놀랐다. 그는 오목이가 눈이 멀었다는 말을 듣고 나서는 보통 장님처럼 생겼을 오목이를 생각하고 그만 금을 싹 그어버렸다. 그는 작년 가을 목화밭에서 목화를 따고 있는 오목이를 만났을 때는 장가를 들어 평생 같이 살기라도 하고 싶게까지 흠씬 마음에 들었었다. 다른 계집 아이들은 처음부터 그따위 촌 계집에 싱겁디 싱겁고 멋대가리 없는 촌 계집애를 누가 데리고 살아? 장난이나 하고 말지 하고 그 할 대로 장난삼아 용색풀이를 했던 것이다. 그러나 오목이는 첫눈에 원 저 계집애가 그새 저렇게 좋아졌나 하고 버럭 욕심을 내었었다. 그래서 슬금슬금 농간을 부리려던 판인데 오목이가 그 뒤로 눈병이 와락 터쳐가지고 도무지 문밖 출입도 하지 못해서 그러다가 필경 눈이 멀고 말았다니까 아깝다고도 생각하면서 눈먼 계집애를 무엇에 쓰려고 그렇게 기억자를 놓고 영 잊어버리다시피 했던 것이다. 그랬던 것인데 오늘 보니까 도리어 작년 가을 눈이 멀지 아니하고 목화밭에서 해죽해죽 웃을 때보다 월등 더 나아 보였다. 그새 1년 남짓한 동안에 훨씬 푸른 몸피도 몸피려니와 훤하게 트인 얼굴, 그리고 무엇보다도 먼 흔적이 없이 가만히 눈을 내리감고 있는 애틋한 자태가 어떻게 보면 도무지 손도 대기 어려운 선녀나 아닌가 싶게 극히 좋아 보였다. 그래서 그는 울타리 밖에 발길을 멈추고 가만히 서서 한참이나 바라보다가 짐짓 헛기침을 하고 마당에 들어선 것이다. 떡방아찌 얘기라우. 돌아다보는 오목이네더러 그는 공손히 인사를 한다. 금출이냐? 어서 오너라. 오목이네도 곰살맞게 인사를 한다. 관연한 딸을 두었기 때문에 남의 집 총각을 심상하게 보고 대하고 하지 않는지라 오목이네도 금추리를 두고 덜어 생각하는 때가 있었다. 생김새도 퍽 똑똑하고 그만큼 대처바람을 쏘였으니 그만하면 묻어나기는 하니, 그렇게 반질거리지 않고 부지런히 일이나 했으면 오목이 배필로 꼭 알맞을걸. 이렇게 애석해 하다가도 오목이가 눈이 먼 것을 생각하면 기가 탁 찔리고 앞이 아득해서 이런 것 저런 것 생각하기도 싫었다. 요새도 장에 떡 키워갖고 가겨라우. 금추리는 절구가로 가까이 가서 절구와 함지를 들여다본다. 요새두가 뭐냐? 요새가 시방 한참이지. 너희 집은 아직 양식이나 안 떨어졌냐? 이것은 오랜만에 만나는 촌사람끼리 가까운 사이면 을에 묻는 인사다. 안 떨어진 게 뭐라우? 장이라도 좀 얻어와야 할 텐디 큰일 났구만이라우. 그놈의 좁쌀
한 대 두 대 팔아다 먹으려는 게 허터나서 죽겠고. 그러게 말이다. 1년 360날을 하루도 안 쉬고 소같이 일을 희어도 살 수가 없으니. 그게 다 조선 사람이 못나서 그려라우. 내지는 안 그려라우. 내지가 뭐다냐? 일본 말이라우. 거기서는 농사 짓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만만찮이여요. 언제 그 방면의 농촌이며 농민의 사정을 알아보았으리오마는 공장에 다닐 때 농촌 사람들로 직공이 되어 온 사람들한테 서얼들은 정담을 늘어놓는 푼수다. 그래, 그러한 말에는 귀가 먹은 바 지지 아니하는 오목이네를 데리고 그는 뭐 농민이 어떠니 소작이 어떠니 조선 사람도 대처로 나가서 바람을 쏘이고 오면 만만찮으니 하고 아는 소리 모르는 소리 한참 서서 중얼거린다. 그러다가 오목이네가 마지막 체질을 할 때에 겨우 제 볼일을 이야기하고 돌아갔다. 볼일이라는 것은 내일 보리밭에 오줌을 내는데 두성이 덜어 하루 일을 해달라는 것이다. 오목이네는 내일 장에 가마니와 집신을 팔러 가니까 아마 모르면 몰라도 일을 해주러 가지는 못할 듯하다고. 그러나 돌아오면 상의해서 좌우간 저녁에 다시 기별해 주마고 어리벙벙하게 대답을 했다. 금추리는 뭐라고 알아듣지 못할 창가를 부르면서 울타리 밖으로 돌아간다. 오목이는 방 안에서 귀를 바싹 기울여 금추리가 이야기하는 음성을 듣고 있었다. 그러면서 그녀는 가슴을 찢고 싶게 안타까웠다. 만약 눈이 멀지 아니했으면 그새 늘 두고 작년 가을 목화밭에서 본 뒤로 가슴속에 영상되어 들어앉은 금추리의 정말 얼굴을 문틈으로 내다볼 수가 있을 텐데. 그래, 그렇게 안타까웠던 것이다. 작년 가을이었었다. 오목이가 목화밭에서 목화송이를 따고 있는데 등 뒤에서 갑자기 오목이 그새 퍽 자랐구나 하는 소리에 깜짝 놀라 돌아보니까 그가 소문만 듣고 아직 보지는 못했지만 어려서 보던 금추리였다. 오목이는 왈칵 부끄러워 얼굴이 화끈치달아 고개를 칵 숙여버렸다. 금추리는 오목이 앞에 바싹 다가오더니 숙인 얼굴을 들여다보면서 빙글빙글 웃는다. 퍽 컸어. 나 알겠냐? 내가 금추리다. 알겠지? 오목이는 대답은 차마 아니 나오고 가슴만 맞방망이 치듯 두근거렸다. 그러나 마음은 느긋하니 좋았다. 그래 잠깐 고개를 들고 방실에 웃었다. 안다고 말로 10번 더한 것보다도 효과 있는 것이다. 금추리는 입이 해벌어져 오목이의 손을 잡으려고 내밀다가 그래도 차마 못하고 바구니에서 목화만 한 송이 집어냈다. 알겠지. 그새 참 퍽 컸다. 그러고 퍽 이뻐졌구먼. 오목이는 수줍은 웃음을 입술로 물고 바구니 가만 만지작거린다. 퍽 반갑다. 난 그새 네가 시집간 줄 알았다. 오목이는 그만 부끄러움을 못 참아 빈밋이 싹 돌아섰다. 부끄러워서 그러냐? 참, 아는 사람 보고 무엇이 부끄러워서 그려. 이따가 저녁에 등 넘어 벌판으로 놀러 나오니라. 나 돌아댕김서 구경하던 이야기랑 또 창가랑 불러줄게. 오목아. 오목이는 대답은 안 했지만 싫다는 눈치도 보이지 아니했다. 금추리가 부디 놀러 나오라고 몇 번이나 신신당부를 하고 돌아서 가자 오목이는 비로소 고개를 들고 그의 등 뒤를 바라다 보았다. 그녀는 재미가 나고 기뻐서 소리를 내어 웃고 싶었다. 그날 밤 달이 밝았다. 오목이는 저녁 늦으기 등 넘어 벌판으로 놀러 갈까 하고 몇 번이나 망설이다가 차마 가지는 못했다. 누구 동물을 하나 청해서 같이 갈까 생각도 해보았지만 그것은
혼자 볼 재미를 동무한테 나눠주는 것 같아서 싫었다. 가려면 혼자 가야지. 그러나 가자고 들면 어쩐지 무섭기도 하고 부끄럽기만 해서 갈까 말까 벼르는 동안에 그냥 밤은 깊고 말았다. 그 뒤에 오목이는 눈이 와락 더 아프기 시작했다가 이내 문밖 출입도 더 해보지 못하고 눈은 영영 멀어버렸다. 눈이 멀어 들어앉으면서부터 금추리의 영상은 오목이 가슴속에 뚜렷이 들어박혔다. 오목이의 가슴속에 들어앉은 금추리의 영상은 매일 그렇게 품고 지나는 사이에 요모로 조모로 변해가지고 지금은 예수교인 같으면 예수다. 불도하는 사람 같으면 부처님같이 숭엄하되 그러나 숭엄만 하지 아니하고 정다운 우상이 되어버렸다. 오목이는 그새 1년을 두고 그 우상의 실체인 금추리가 오기를 기다렸다. 그는 그렇게 기다리고 있노라면 꼭 언제 그가 와서 찾을 것을 믿었다. 그리하던 금추리가 과연 오늘 왔다. 기다리던 참이나 너무 뜻밖에 왔기 때문에 사모하던 환상대로 금추리가 해주지 아니하는 것을 이상하게든지 혹은 섭섭하게든지 여길 겨를도 없이 우선 그녀는 놀랐고 그 다음은 반가웠고 그러다가 마침내는 그토록 가슴속에 위에 앉히고 사모하던 금추리가 당장 거기에 와서 있건만 그를 보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웠다. 그날 밤 오목이는 어머니 아버지 잠이 든 사이에 밖에 나와 생각하면서 울고 울면서 생각하고 날이 밝는 줄을 몰랐다. 이튿날 아침때가 조금 겨워서 어머니 아버지는 장에 가고 오목이는 혼자 방에 앉아 신총을 비었다. 마당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오목이는 놀라지도 아니하고 의심도 아니하고 당연한 일로 여겨 기다리고 있었다. 금추리로 보면 오목이 부모가 장에 가고 없을 것을 엿보아 어제 오늘 비로소 꾸민 일이지만 오목이는 그것이 하늘이 시키는 정한 소리대로 되는 것 같이 태연하게 이를 맞이했다. 금추리는 마당에서 밭은 기침을 한 번 하고 짐짓 오소방 어른 집에 계셔라우 하고 부른다. 물론 아무도 대답하고 나올 사람은 없다. 그러나 그래도 막상 몰라 그는 또 한 번 불러본다. 그러고 나서 영 대답이 없으니까 성큼성큼 방문 앞으로 다가선다. 여기서 비로소 오목이는 가슴이 조이기 시작했다. 금추리가 오는 것은 을에 당연한 일로 여겼으니까 발자국 소리가 들리고 음성이 들리고 할 때는 태어날 수가 있었다. 그러나 그는 왔다. 왔으니 이제는 긴장이 새로운 것이다. 그것은 마치 첫날 밤 신랑을 맞이하는 신방의 신부와 같은 긴장이다. 오목이 혼자 있냐? 금추리는 방문을 조용히 열고서 방 안을 들여다본다. 얼마 지나서 금추리는 넌지시 물러앉아 양복 바지춤을 다스리고 나서 담배를 피워 문다. 노린내가 나고 해프게 타버리는 단풍이라도 명색은 권련이다. 오목이는 새 채비로 수줍은 생각이 들어서 고개를 숙이고 빈밋이 돌아앉아 손에 잡히는 대로 치맛고름만 만지작거린다. 그녀는 금추리가 시푸하고 담배만 피우면서 말이 없는 것이 속이 답답했다. 무엇라고 이야기도 좀 해주고 그러노라면 오목이도 스스러운 마음이 좀 풀려서 그 사이 두고 그렇게도 하고 싶던 쌓이고 쌓인 이야기를 다 할 텐데 그렇게 마주 앉아 오손도손하니 놀면 퍽도 재미가 있을 텐데 어쩌면 성이 난 것처럼 앉았기만 하니까 오목이는 답답도 하거니와 더욱이 오래전에 어머니 아버지가 장에서 돌아오기 전에 금추리는 돌아가게 될 텐데 그렇게 심심하게 금추리가 돌아간다는 것이 오목이는 몸부림이 나게 안타깝고 섭섭했다. 그녀는 수줍지만 아니했으면 와락 달려들어 금추리의 목도 얼싸안고 볼도 비벼보고 몸뚱이도 만져보고
그리고 속이 후련하게 한바탕 울어라도 보고 싶었다. 그럼에 그녀는 아까 금추리에게 몸뚱이를 내맡겨 그의 품에 안겨 있을 때에 정신이 없고 얼떨떨해서 그렇게 못한 것이 저욱이 후회가 되었다. 금추리는 오목이가 전에 생각하던 것과는 달리 그렇게 눈을 감고 있는 것이 도리어 와락 마음이 쏠렸던 것이나 보기에만 그렇게 구경 못하던 딴 음식처럼 귀하고 신통해 보였지 실상은 비세는 맛도 없이 넘어가 버리는 것이며 또 무엇이며가 역시 그동안 며칠 다루던 다른 촌 계집아이들이나 진대 없이 싱겁디 싱거운데 아주 그만 파홍이 되었다. 그래서 그는 허리춤을 걷어 올리기가 바쁘게 일어서서 나가버렸을 것이나 그래도 차마 못하고 겨우 단풍 한 개를 뻑뻑 다 피웠다. 아마 장에서 들어올 때가 되었지. 그는 기지개를 싱겁게 켜고 일어서면서 제 딴으로도 너무 싱거워 혼잣말같이 두런거린다. 그러나 그만하면 핑계는 족하다. 오목이는 가슴이 뭉클해지고 고개는 깊이 떨어졌다. 그녀는 안타까운 깐으로는 금출의 손을 끌어당겨 앉히면서 괜찮으니 더 놀다가 가라고 붙잡고도 싶으나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래지지는 아니하고 만만한 울음만 목전 밑까지 치밀어 올랐다. 금추리는 오목이가 아무 대답도 아니하고 기색이 달라지니까 그대로 나가버리기도 멋쩍어서 주춤주춤하다가 휘파람으로 유행가를 부른다. 그러나 그는 방 안에 무거운 침울이 싫고 또 오목이의 부모에게 들키지나 아니할까 해서 속이 뜨악하고 차츰 초조하기 시작했다. 그는 잠시 서성거리다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오목이 앞으로 가서 엉거주춤하니 쪼그리고 앉아 눈 감은 얼굴을 말끄러미 들여다본다. 그렇게 들여다보노라니까 이쁘기는 미상불 이쁘다고 그는 혼자서 고개를 끄덕거렸다. 이쁘기는 이쁘다고 봄에 저 혼자 마음으로나마 뚝 잘라 떼어버리고 가기는 그래도 한구석 아까운 생각이 들어. 그는 이제 아쉽고 심심하면 한두 번 더 오리라고 요량을 대었다. 그렇게 마음도 먹었으려니와 또 살살 달래기도 해야겠어서 오목이의 어깨 위에 얹어놓은 그의 두 손끝이 무척 상냥하고 오목아 부르는 소리도 끔찍이 은근하다. 오목이는 그만 참다 못해서 국달한 눈물이 감은 눈에서 방울방울 떨어진다. 지금까지 섭섭하고 답답해서 솟아올랐던 눈물이 금추리가 갑자기 상냥하고 다정히 부니까 그냥 기쁜 눈물로 바뀌어 쏟아지는 것이다. 그런 곡진한 심정을 알 바가 없는지라 금추리는 당황해서 원래? 소리를 치다가 왜 울어? 응? 너 성났냐? 하고 어깨에 얹힌 손으로 오목이를 잡아 흔든다. 아니. 오목이는 역하게 아니라면서 어깨를 흔든다. 어리광의 시초다. 오목이는 그대로 금추리의 가슴에 콱 들어안겨 그의 목을 얼싸안고 일껏 마음껏 울고 싶게 어쩐지 속이 슬픈 것도 같고 기쁜 것도 같았다. 그럼 왜 울어? 이렇게 울다가 혹시 네 어머니 아버지가 와서 보고 왜 울었냐고 묻고 그러다가 눈치나 채면 큰일 안 나겠냐? 오모가 울지 마라. 에? 금추리는 처음에는 쩔쩔매였지만 차차 침착해서 어르듯이 오목이를 달랜다. 오목이는 울던 어린아이처럼 가늘게 느끼면서 고개를 끄덕거린다. 금추리는 겨우 안심을 하고 울기는 왜 울어요 하는 유행가를 한 토막 부르면서 오목이의 턱을 가볍게 쓰다듬고 일어선다. 오목이의 입은 해죽이 벌어진다. 그것을 보고 금추리는 또 유행가로 울면서 웃어야 할 신세랍니다 를 부르다가 끝을 방정맞게 맞추면서 방싯 벌어진 오목이의 입술을 쪽 빤다. 무릇 눈물 어린 채 방칠에 웃는 여인은 한결 이쁜 법이다. 눈물 씻고 있어. 응? 오목아.
금추리는 부탁하면서 일어섰다. 오목이도 마주 일어섰다. 그녀는 이마 위로 금추리의 입김을 받았다. 바로 한 뼘 앞에 금추리의 얼굴이 있음을 생각할 때에 그녀는 불현듯이 그 얼굴을 보고 싶었다. 순간에 문득 일어난 이 생각은 오목이로 하여금 자기가 눈이 멀었다는 것을 잊게 했다. 그녀는 그 찰나의 아쉬움만 여겨 감은 두 눈을 번쩍 떴다. 뜨려고 할 때는 그녀는 자지러지게 놀랐지만 때는 늦고 할 수 없이 눈이 한 번 떠지고라야 도로 감아졌다. 그녀는 금추리가 눈뜬 것을 아니 보았다면 다행일 텐데 그렇지 않고 똑바로 보았으면 어찌하나 해서 애가 쓰였다. 오목이의 걱정은 바로 들어맞았다. 금추리는 갑자기 뜨는 오목이의 눈동자를 언뜻 보자 어깨를 오싹 옴츠렸다. 곱게 담은 눈두덩이 확 벌어지면서 국다랗게 붉어진 두 눈동자는 부옇게 백태가 덮인 데다가 붉은 발까지 섞여 흉없다 못해 무섭기까지 했다. 비록 일순간에 보고 말았을 망정 그는 징그러운 두 눈동자를 잊을 수가 없었다. 그는 방금까지 이뻐 보이던 눈 감은 얼굴도 다시 보기가 싫었다. 오목이는 혼자 무참한 것을 어찌할 줄 모르다가 손을 뻗쳐 더듬더듬 금추리의 팔을 잡고 몸을 기댄다. 오목이로는 아직 부리지 못할 교태다. 그녀는 그렇게 강행해서라도 금추리의 내색을 살피자는 것이다. 금추리는 획부리치고 싶은 것을 참았다. 언제 또 와? 오목이는 제법 대단하게 금추리한테 몸을 비비면서 아양을 부린다. 나? 글씨, 오지 인제. 금추리는 몸소리가 치는 것을 참으면서 어물어물한다. 그는 이 자리에서 말은 좋도록 그런 내색은 보이지 아니하려고 마음은 먹어도 말하는 눈이며 몸가짐이 어쩔 수 없이 서먹서먹해진다. 하물며 보지 못하는 대신 귀와 손끝이 예민해진 장님한테야 좀처럼 속일 수 없는 것이다. 뭘 이제 나눌 거면서. 오목이가 넘겨짚는 것을 금추리는 의젓이 시치미를 떼면서 안 오기는 왜? 오지 말래도 올걸. 하고 삥등거린다. 그럼 언제? 글씨, 어느 날이 좋을꼬. 금추리는 이렇게 더듬다가 언제라니 다시 올 수 있는 때라야 다 뻔한 것인데 핑계대는 눈치를 채었겠구나 하고 얼른 돌아오는 장날 또 오지. 장날이래야 너 혼자 있을 테는 게로. 그렇지 오모가. 하고 의수하게 얼버무려 넘긴다. 정말? 그럼 내가 거짓말하는 줄 아냐. 자 그럼 나 돌아오는 장날에 올게. 예? 꼭. 응, 꼭. 오목이는 문지방을 짚고 서서 돌아가는 금추리의 발자국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아까 조금 부르던 그런 창가나 부르지 아니하나 하고 기다렸으나 그대로 발자국 소리만 감감이 사라져버리고 만다. 오목이는 영영 금추리를 놓쳐버리고 만 것 같아서 다시금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한편 오목이네는 마침 점심때라 떡을 팔기에 한창 분주하다. 날이 흐려서 비가 올까 염려는 되었지만 그 대신 춥지 아니한 것이 다행이다. 또 호박을 무말랭이 썰듯 썰어 많이 두고 켜를 두텁게 해서 팥고명을 얹은 호박떡은 아무나 먹기는 별미다. 더구나 그놈을 식지 않게 하느라고 솜둔 누더기로 시루를 둘러싸고 꼭 맞는 나무 뚜껑으로 덮었기 때문에 떡 한 시루가 동이 나도록 김이 무럭무럭 올라 뜨끈뜨끈해 보이는 것이 지나가는 사람의 구미를 당기게 한다. 오목이네는 벌써 1년이나 두고 이 드팀전 옆에서 떡 장사를 하기 때문에 철을 따라 보피떡, 인절미, 송편, 무시루떡, 그리고 겨울 한철은 호박떡,
아주 이 장에서는 낯익은 단골이 되고 토박이 장꾼들은 떡 생각이 나면 이리로 찾아오기까지 하게 되었다. 오늘도 오목이네의 그 육중한 노점 앞에는 네 사람이 제가끔 호박떡 한 사발씩을 받아들고 혹은 선체로 혹은 한편으로 비켜 앉아 먹고 있고 두어 사람쯤은 그릇이 나기를 기다리고 있다. 오전이면 한 사발이니 요기는 든든히 된다. 그래서 한참 이렇게 분주한 판에 남편 두성이가 한 어깨 집신 한 죽을 그대로 둘러맨 채 가만히 석장을 한 팔로 질질 끌면서 뿌르퉁해가지고 이리로 온다. 또 불 맞았수? 오목이네는 손은 떡지 중에 바쁘면서 언뜻 남편을 바라보다가 물어본다. 물어보나 마나 좋지 아니한 안색이며 가만히 석장을 도로 가지고 오는 것을 보면 알조다. 그렇지. 제 얘기를. 두성이는 가만히를 오목이네 옆에다 아무렇게나 획 내던진다. 신도 아직 못 팔고? 그건 신전으로 가야지. 두성이는 곰방대를 삐뚤음하게 불고 어슬렁어슬렁 걸어간다. 집신은 가만히를 검사하는 동안에 혹시 임자를 만나 파는 수도 있지만 대개는 가만히를 팔고 나서 다시 집신전까지 가서라야 팔게 된다. 두성이가 만일 흥치객이어서 그 집신을 둘러매고 장판으로 돌아다니면서 자, 알뜰한 집신이요. 18살 먹은 꽃 같은 처녀가 눈먼 눈을 감고 앉아 손끝에 정성을 들여 한숨 섞어 삼은 집신이요. 다정다안한 집신이요. 하고 외운다면 혹시 호사하는 눈치객도 있어 집신이야 쓸데 있건 없건 더러 중값을 주고 사려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다. 두성이는 오늘따라 가만히를 불을 맞은 것이 아예 심정이 좋지 아니했다. 하기야 가만히를 한 죽을 가지고 오면 무사히 다 등급에 드는 때도 있지만 아니 불자 불을 몇 장씩 맞는 때도 없는 것은 아니다. 그래 그저 예사로운 일인데 어쩐지 오늘은 그렇게 심정이 좋지 못했다. 그는 하마터면 검사원한테 한바탕 들이대줄 뻔까지 했었다. 그러나 꾹 참고 혼자 속으로 이놈의 자식, 이제 이놈을 둘러 꾸며가지고 와서 기어코 내 손으로 합격자, 합자를 찍힐 테니 두고 보아라. 하고 앙심을 먹고서 겨우 돌아섰던 것이다. 여보, 오목 아버지. 오목이네가 분주한 서슬에 멎었다가 깜빡 생각이 나서 남편을 부른다. 두성이는 장꾼들 틈에서 말없이 돌아본다. 고기 다 동나기 전에 제육 한 양어치만 사시오. 오목이네는 겨우 말을 하고 손님 대응을 하느라고 도로 바빠버린다. 이렇게 해서 내외는 팔 것을 다 팔고 살 것을 사고 또 마련할 것을 마련해가지고 세 때나 되어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집으로 향해 가고 있다. 아니 불자맞은 가만히 서극장 위에다 시루를 놓아가지고 두성이가 지게에 졌다. 시루 속에는 빈 사발과 주걱과 돼지고기와 또 오목이네가 아는 집에서 얻은 통김치 3포기가 들어있다. 그리고 밀가루와 양식에 이 다음 장 떡살 하려고 판 것은 오목이네가 머리에 이고 간다. 이 내외가 그새 1년을 두고 정 농사일이 바쁜 날이 아니면 기어코 이렇게 장을 보러 들어오곤 하는 것은 먹고 살기보다도 오히려 딸 오목이 때문이다. 두성이는 가마니를 찌고 오목이네는 떡을 하고 오목이가 삼은 집신까지 해서 장에 가지고 들어와 팔면 오목이의 집신 몫은 고스란히 손을 대지 아니해도 한 장의 내외 아울러 일원각수는 이문이 남는다. 그것은 작년 가을부터 시작해가지고 하기야 그 속에서 양식도 팔아먹고 옷 가지고 해 입고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아끼고 아껴 푼푼히 모으다가 닭도 사놓고 돼지 새끼도 사놓고 또 착실한 사람한테 변돈도 주고 해서 늘려놓은 것이 올가을에는 도통 한 40원이나 되어 그놈으로
중소 한 마리를 샀다. 그래서 소는 도지소로 내주었고 그 밖에 변돈 내준 것이 돈 10원이나 착실이 되고 배매기로 내준 돼지도 2마리나 된다. 또 오목이는 제대로 배매기 돼지도 대주고 변돈도 주기는 했지만 그것보다도 거지 반은 오슬에서 방 운목 구석에 허술하게 놓여있는 괴짝 속에 차곡차곡 넣어두었다. 이것은 시집 가려는 처녀가 누구나 하는 것이다. 어머니가 시키기도 하려니와 그 당자도 하고 싶어 하는 것이다. 눈먼 오목이도 시집갈 채비로 그리하는 것이요. 어머니 되는 오목이네도 그것을 한편으로는 예사로이 보아버리는 것이다. 하기야 오목이 자신이나 또는 오목이네가 눈이 멀어서 시집을 가기가 막연하다는 것을 생각하면 그런 것이 모두 마음에 없고 심란스럽기만 하지만 그렇지만 육장 두고 걱정만 하고 사는 바는 아니다. 어찌해서 문득 생각이 나면 한숨도 나오고 아득하기도 해서 이게 다 공연한 짓이거니 하여 낙담도 되지만 그러나 하항용 때는 그저 심상히 여기고 심상히 보고하는 것이다. 그뿐 아니라 올 봄부터는 오목이네는 딸을 시집을 곧 보내겠다는 생각을 갖기 시작했다. 아무리 병신이기로니 딸 자식을 그대로 늙히는 법은 없다. 그럴 뿐 아니라 그대로 늙히다가는 장래가 걱정이다. 지금 내외가 나이 근 50이니 죽을 날은 멀지 아니했는데 그대로 데리고 있다가 내외가 다 죽는 날이면 그때 가서 딸은 누구를 의지하고 어떻게 살아갈까? 그것이 막연하다. 그러나마 제 위로든지 아래로든지 동기간이나 있어서 거기 의탁하고 살아갈세 말이지. 그러한 동기간은커녕 원근간에 일가도 없이 무대가리같이 외로운 집안이다. 그야말로 돌에도 나무에도 기댈 곳이 없다. 그러니까 불가불 시집을 보내야 할 형편인데 그러나 실상 시집을 보낸다는 것도 예사로운 일이 아니다. 눈먼 계집애를 데려갈 사람이 있을 턱이 없는 때문이다. 그래 이리저리 혼자 궁리를 하다가 이 가을로 들어서는 마침내 한 꾀를 생각해냈다. 속여서 저편을 속여서 혼인을 하자는 것이다. 속 모르고 소문 아닌 날 타관으로 여새겨 보아 신랑이 그저 병신이나 아니고 거지나 아니거든 이 편에서 우선 선을 보아놓고 저편에서 선을 보러 오거든 독립집 처녀나 하나 슬금 데려다가 대신 선을 보이고 혼인날은 신부가 을에 눈을 감는 법이니까 그것이 요행이라 그렇게 해서 예를 지나거든 당일 신행으로 그저 그 자리에서 얼버무려 신행을 시켜버리고 그러고 나면 첫날 밤 신방에서든지 그 다음 날이든지 조만간 탈로가 나기는 하겠지만 그러나 다 성례를 치르고 난 다음이니까 도로 쫓지는 못할 것이요. 저편에서도 울며 겨자 먹기로 무엇라고 말마디나 보내다가 말 것이고 미상불 야트막 하나 그럴듯한 꾀는 꾀다. 그래서 오목이네는 떡장사를 하여 돈을 모으는 것도 오목이를 시집을 보낼 미천인지라 크게 많은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오. 그저 1, 2년의 계획이다. 1, 2년 그렇게 해서 돈 100원이나 앞채면 급작이 청혼을 해서 얼른 혼인을 해버릴 양으로 그래서 그는 남편도 몰래 이 가을로 들어 멀찍이 타관으로 대고 신랑감을 물색하던 중이다. 그러나 두성이는 그렇지 아니했다. 그는 아내가 덜어 딸 시집 보낼 상의를 하면 대꾸도 잘 하지 않았다. 사위를 고른 데야 다 같은 농군일 텐데 농군의 집에서 호삭감으로 며느리를 얻어가는 것도 아니요. 반은 소같이 부려먹자는 것인데 눈이 멀어 옴쭉 못할 며느리를 누가 얻어가랴. 또 요행 갓대자 눈이 멀었다고 구박이나 받고 서러운 눈물 흘릴 테니 자식이래야 그것 하나뿐인 것 그나마 제가 웃어도 어미아비는 속으로 울어야 할 불쌍한 병신 자식을 왜 굳이 그런 못할 노릇을 시킬까 보냐 하는 것이다. 차라리 자기가 아직도 몸이 성하니 늙어 죽는 날까지
양을 줄이고라도 푼푼히 모으고 늘려두었다가 그놈을 물려주면 시집은 못 보내도 그것이 도리어 제게는 몸 편하고 마음 편하게 먹고 살아갈 도리라고. 그래서 그의 돈 모으는 계획은 크고 멀찍했다. 그런지라 이 가을에 아내가 그런 야트막한 꾀를 내가지고 그런 상의를 할 때도 그는 고개를 가로 흔들었다. 도로 쫓겨오지 말라는 법은 어디 있으며 그렇게 쫓겨오고 보면 딸 자식 못 망치고 돈 없애고 그리고 취소당하고 말 터이니까 아예 안 될 말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오목이네는 콧대가 세었다. 그녀는 젊어서부터 무엇이고 남편을 억눌러가며 자기 요량대로 해나왔다. 오목의 혼사도 우선 그렇게 운만 떼어 놓았으니까 반대야 하거나 말거나 자기 혼자 범벅을 꾸며놓고 부득부득 밀고 나가면 남편도 그때 가서는 할 수 없이 구필이라고. 그 뒤에는 남편과 별반 상의도 하지 않았다. 금추리가 오마고 했던 그 다음 장날 오목이는 기다렸어도 금추리는 오지 아니했다. 오목이는 나 때까지는 해가 몹시 더딘 것 같이 기다렸다. 혹시 안 오는 것은 아닐까? 마음은 조마조마해서 지리하게 나 때까지 기다렸다. 그러나 금추리는 오지 아니하고 나 때는 겨웠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만 들려도 혹시 저게 금추리가 오는 게 아닌가 하고 금추리의 버젓하고 좋아 보이는 양자를 머릿속에 그려보면서 기다리다가는 허탕을 치고 밖에서 신발소리, 기침소리만 나도 가슴을 두근거리면서 기다리다가 허탕을 치고 그렇게 까맣게 기다리다가 올 때가 마침내 겨우매 그녀는 여러 가지로 걱정도 되고 의심도 났다. 혹시 알지나 아니하나? 그렇다면 이거니와 요전날 눈을 뜬 것을 보고 어쩐지 기색이 다르더니 그래 정남이가 떨어져서 영영 안 올 작정을 하고 가버린 것이나 아닌가? 정이 그렇다면 그 일을 어떻게 하나? 이렇게 생각하며 가슴이 막히고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나때가 겨운 뒤에부터는 올지 말지 하는 금추리를 그래도 기다리노라니까 장에서 어머니 아버지가 쉬 돌아올 때가 가까워 오매 해가 도리어 빨리 가는 것 같아 속이 초조했다. 마지막 마당에서 들리는 신발 소리에 금추리인가 어머니 아버지인가 하고 주에다가 그녀는 눈물이 아직 마르지 아니한 얼굴을 수습도 하지 못하고 오모가 부르면서 방문을 여는 어머니한테 뜨이고 말았다. 오목이네는 딸의 기색이 다른 것을 알고 그래 얼굴을 먼저 유심히 보다가 눈물 자국이 있는 것을 보았다. 지난 장에도 장에서 돌아오니까 그렇게 먹고 싶어하던 돼지고기를 사왔건만 반가워하지도 않고 어쩐지 아이가 서먹서먹한 게 눈치가 다르더니 그래 웬일인지 모르겠다고 내외가 걱정을 했었는데 오늘은 울기까지 한 것이 아무리 해도 조련찮은 일인 것 같아 오목이네는 마음이 저기 불안했다. 너 어디 아프냐? 오목이네는 방으로 들어오면서 묻는다. 에? 왜 그려? 아프다니? 오목이는 대답을 안 하고 고개를 숙이는데 두성이가 놀라 짐 내리던 것을 그만두고 열어놓은 방문 앞으로 와서 굽어보며 걱정을 한다. 나도 모르겠소. 글쎄 내가 방문을 여니께 눈물을 씻고 있구먼. 왜 그려? 에? 너 어디 아프냐? 두성이가 조련찮게 묻는다. 안 아파라오. 오목이는 겨우 가느다랗게 대답을 한다. 어머니 아버지가 귀해주고 하는 깐으로는 금추리가 온다더니 안 왔어요 하고 어리광같이 하소연이라도 하고 싶었다. 그럼 왜 혼자 울어? 누구 동네 아이들이 와서 욕이나 하고 달아났냐? 오목이네는 그런 것이나 아닌가 하고 물어본다. 눈먼 계집아이 혼자 있으니까 짓궂은 어린아이들이 혹 지나다가 보고 놀려먹기나 했나? 그래서 싸운 것인가 생각한 것이다. 아니라오. 그럼 왜 울었느냐고 내외는 다 같이
한 말로 묻는다. 그래도 오목이는 대답할 수가 없다. 내외는 잠잠히 있더니 서로 쳐다보고 한숨을 마주 내쉰다. 내외가 꽃같이 저도 나이는 들어가고 하니까 자기 신세를 생각해서 혼자 울었나 보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울지 말어라. 그것도 다 팔자소관이지. 운다고 소용있냐? 그렇지 않아도 너 보면 불쌍하다고 실심하시는 너희 아버지 속상하신다. 아예 울지 마라. 오목이네는 비감이 들어 도리어 자기가 울 듯이 타이른다. 오목이는 와락 방바닥에 엎드려 흐느껴서 운다. 오목이네가 딸의 등을 어루만지며 달랜다는 것이 마주 운다. 두성이는 비회를 어찌할 수 없어서 듣기 싫여? 왜 방정맞게 쪽쪽 울고들 있어? 소리를 버럭 지르고 후유 한숨을 쉬면서 돌아선다. 그 뒤로 한 달이 훨씬 지나갔다. 겨울은 깊었고 눈도 자주 쌓였다. 오목이는 장날이면 장마다 아니 오는 금추리를 그래도 기다렸다. 금추리를 그렇게 한번 만나기 전에는 그녀는 기쁘게 기다렸었다. 이제 꼭 그가 찾아오리라고 든든히 믿고 기다렸다. 그러나 이제는 울면서 기다린다. 금추리는 영영 오지 아니하리라고 울면서 그래도 기다린다. 그러느라니 음식도 잘 먹지 아니하고 혼자 앉았다가 생각난 듯이 한숨을 내쉬고 밤이면 잠도 잘 자지 아니하고 해서 알아보게 몸이 축 졌다. 부모는 애를 태우며 걱정을 했다. 약도 지어다 먹이고 영하다는 장님한테 묵구리도 해보았지만 모두 효험이 없다. 그러나 그러면서 오목이의 혼사도 뜻밖의 좋은 자리가 있어서 급급히 말이 어울렸다. 오목이네가 80이나 되는 신랑집에 가서 서원을 보고 왔고 저편에서도 서원을 보러 오니까 독리처녀 하나를 미리 짜두었다가 대신 서원을 보였다. 서로 합의해서 정혼이 되고 사주가 오고 가고 납체까지 드리고 마침내 혼인날까지 작정이 되었다. 그것이 음력으로 해가 저물려는 서달 보름께요. 오목이가 금추리를 만난 지 한 달하고 10여일 되는 때다. 혼사가 이렇게 작정이 되매 오목이는 필경 몸져 들어 누웠다. 그녀는 혼인말이 있는 눈치를 알고 몇 번이나 시집을 안 가겠다고 어머니를 졸랐다. 울기도 하면서 어리광도 부리면서. 그러나 속을 모르는 어머니는 그래서는 못 쓴다고 내내 타이르기만 했다. 미상불 오목이는 금추리 일을 젖혀놓고 생각하더라도 시집을 가고 싶었고 그래서 옷도 해두고 돈도 모으고 했었으나 막상 그렇게 속여가지고 시집을 가게 되니까 가서 병 쉬는 것이 탈로가 나고 그래서 괄시와 욕을 당할 일을 곰곰이 생각하면 창피하고 치사스러워서 그런 걸 뭐하러 부득부득할까 보냐고 고개가 절로 흔들렸다. 그러한 데다가 금추리를 생각하면 그녀는 더욱이나 시집 같은 것은 천만리 밖의 일로 마음에 없건만 그러나 그것이 들이밀듯 닥쳐오니까 속이 사뭇 초조했다. 오목이는 아버지가 좀 더 단단히 야단을 쳐서 어머니를 못하게 막아냈으면 했으나 그도 처음은 뭐라고 역정을 내고 몇 번 큰 소리를 하고 나더니 마침내 슬며시 물러앉아 나는 모른다는 듯이 내맡겨버리고 말았다. 그래서 오목이는 마침내 내일로 혼인날을 앞둔 전날 밤을 당했다. 밤이 이슥하도록 동리 여인들이 모여앉아 음식이며 그 밖에 이것저것을 마련하느라고 분주하다가 다 돌아가고 집안은 조용해졌다. 어머니 아버지도 벌써 잠이 들었다. 오목이는 자리에 누운 채 몸을 이리저리 굴리다가 첫 딸기 우는 소리를 듣고 가만히 일어났다. 밖에서는 바람이 눈을 몰아치는 소리가 요란하다. 오목이는 방문을 살그머니 열고 토방으로 내려섰다. 바람은 눈을 몰아다가 사정없이 흩뿌린다. 대번 몸이 떨리게 추위는 모질다.
오목이는 눈에 반이나 덮인 신발을 손더듬어 겨우 찾아 신고 살금살금 기다시피 마당으로 내려섰다. 지팡막대도 없다. 그녀는 금추리를 찾아가자는 것이다. 그새도 몇 번이나 아랫동리로 금추리네 집을 찾아가 볼까 해보았지만 간절한 마음뿐이지 눈먼 몸으로 차마 엄두를 내지 못했었다. 하기야 금추리를 찾아가서 뜻대로 만난댔자 별로 어쩌자는 요령은 없다. 시집을 그곳으로 가기가 싫으니 나를 데리고 어디로 가달라든가 또는 왜 그렇게 무정하냐든가 하는 그런 넋두리를 하자는 것도 아니다. 다만 그리운 금추리를 한 번만이라도 좋으니 만나자는 다만 그것뿐이다. 그래서 몇 번이나 두고 별렀지만 낮에 나갔다가는 남몰래 해야 할 것을 남은 보고 자기는 못 보는 터라 들키기가 십상이요. 그러니 밤에나 가야 할 터인데 그러나 가기는 간다더라도 집을 찾을 도리가 없는 것이다. 눈이 멀었으니 전에 보던 그 길로 해서 그 집을 찾아갈 수도 없는 것이요. 그렇다고 누구더러 물어를 보며 또 묻재도 밤중에 사람이 있을 리가 없고 그래서 생각은 애달팠고 하루 이틀 닥쳐오는 혼인에 속은 조이면서도 거절을 못했는데 마침내 혼인 그 전날 밤이 되니까 그녀는 이것저것 거리끼고 돌아볼 나위도 없이 그냥 무턱대고 그렇게 나선 것이다. 바람은 칼날같이 차고 눈도 찼다. 오목이는 몸을 떨면서 개 짖는 소리만 짐작 삼아 발을 떼어 놓았다. 바람에 밀리고 발을 헛디디고 하면서 두 걸음에 한 번 엎드러져서는 일어나고 가다가는 고꾸라지고 그래도 그녀는 갔다. 아무것도 다 잊고 그저 금추리만 생각하면서 갔다. 그러나 눈은 멀고 다녀본 지도 오랜 길이라 짐작도 무뎌서 그녀는 행방조차 잡지 못하고 애우라지 들판에서 이리저리 헤매기만 했다. 눈먼 지척은 천리다. 이렇게 헤매기를 한시경은 더하다가 그녀는 마침내 다리가 뻣뻣해서 걸음을 옮기기 어려운 판에 마침 불어치는 바람에 채여 어디라 없이 나지막한 낭떠러지에 굴러 떨어졌다. 그녀는 손에 잡히는 눈을 허위적거리며 겨우 일어나 앉았다. 그러나 애를 써도 일어나지지가 않았다. 울며 부르짖고 소리를 내어 사람 살리라고 외치고 할 생각은 나지도 아니했다. 오목이는 정신이 차차 혼미해지기 시작했다. 그것을 알고 그녀는 이래서는 못 쓰겠다고 다시 한번 용을 써보았지만 몸은 일어서지지 않았다. 정신은 차차 더 흐려갔다. 필경 아득한 가운데 만사를 다 잊어갔다. 마지막 머리 올만하게 가느다랗게 남은 정신에 젖어 있는 것은 금추리 생각뿐이었다. 그때다. 바로 그때에 어디서 나타났는지 금추리가 소리도 없이 기척도 없이 나타나가지고 빙긋이 웃으면서 그녀 앞에 서 있다. 오목이는 확실히 눈으로 보는 눈으로 금추리를 보았다. 그녀는 두 팔을 벌려 덥석 금추리의 목을 끌어안으면서 방실에 웃었다. 그러고 나서 아주 정신을 놓았으되 오목이는 몰랐다. 밝은 새벽 오목이네 집에서 야단이 나고 이어 동리가 발끈 뒤집혔을 때에 들 가운데로 지나던 동리 사람이 눈 속에 묻혀 얼어 죽은 오목이를 보고 달려와서 알려주었다. 오목이는 들 가운데 논 귀퉁이에 물에 패인 웅덩이에 몸이 반이나 눈에 쌓여가지고 앉은 채 방실에 웃은 채로 죽었다. 미친 듯이 달려온 두 성인의 내외가 오목이의 시체를 끌어안고 부르짖어 울고 모여드는 동리 사람들은 저마다 애처로와 혀를 차고 돌아선다. 그러나 사람마다 다 속으로 궁금한 것은 오목이의 방실에 웃는 입이다. 또 어째서 오목이가 눈바람 치는 밤에 들 가운데로 나왔다가 그렇게 얼어 죽었을까 하는 것은 아는 사람이 없었다. 다만 그 안날 밤
밤새도록 투전을 하느라고 늦잠을 자던 금추리만은 소식을 듣고 그 속을 알았다. 그러나 그도 방실의 웃은 입은 연유를 알지 못했다. 최만식 작가의 단편소설 얼어 죽은 모나리자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